경기 하남시가 지역구인 최종원 의원께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시죠? 예. 예, 지금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하고 한반도 평화 의제를 책임지고 견인했던 집권 여당 민주당의 어느부터인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의제가 사라졌다, 실종됐다는 얘기, 우려 섞인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이런 우려의 소리가 굉장히 많고요. 오늘 우리 후보님께서도 정책 설명하실 때 이제 복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비전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굉장히 운신의 폭도 지금 작습니다. 북한은 이미 중국 측에 편향된 방향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은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고, 또 더더욱 저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상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화통신선이 7월 27일 복구됐는데 한미 군사연합훈련으로 인해서 또 다시 중단됐고, 다만 별도의 중단 통보가 없이 지금 북한이 불응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 후보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전번에 통신선이 재개됐을 때 우리 후보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은 아까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1년 이상 중단됐던 통신선을 복원을 했죠. 복원하면서 양측이 발표한 내용이 좀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관계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하면서 통신연락선을 재개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이유로 다시 그게 막혔는데, 막힌 것도 그렇게 요란하게 싸우면서 막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끝나고 일정한 시점에서는 다시 재개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그 언저리에 남북 관계의 가능성도 있고 취약점도 있는 것이죠. 툭하면 막히고, 그러나 다시 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회나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의 기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올 가을에라도 판문점 또는 다른 장소에서 남북 간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당국자 대화가 있을 수 있다. 아까 통신연락선 재개에 앞서서 그 무렵에 발표된 게 있어요. 정상 간의 친서가 몇 번 오갔다. 그러면 그 친서는 국제 우편으로 보냈을까? 사람이 가지고 갔을까? 아마도 사람이 가지고 갔을 겁니다. 사람이면 아주 하위 공무원이 만났을까? 아닐까? 만났다면 어디서 만났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 안에도 대화가 있었구나 하는 추론이 가능하죠. 네, 그런 점에서 올 가을에라도 판문점 언저리에서 조금 더 공식화된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한 정상이 북경에서 회담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진핑이라면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서를 어떻게 교환했을까가 있어요.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노이 회담 결렬까지 보시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때 뭐 한복판에 계셨으니까.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남측의 외교안보 라인, 청와대 안보실, 그 다음에 뭐 국정원 등은 다 보이는데 총리와 내각이 안 보인다. 기승전결의 과정에서 총리와 내각이 안 보인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북미대 패러다임 자체를 탑다운 방식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남북자를 협의하고 진행하는 과정과 방식이 좀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우선은 대화의 준비 과정은 공식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을 내세우기보다는 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내세우는 것이 더 남북 상호 간에 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전후에 남북 간 정상회담도 있고 그랬었습니다만 총리가 그런데 나서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저는 프레스센터 준비 잘하는지 그거 챙기고 다녔습니다. 그 정도면 주제넘지 않는 일일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제 시스템화되고 좀 제도화되고 공개적인 것들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대통령께서 8월 경축사에서 그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에 북한도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건 방역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여기에는 큰 하두가 백신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8월부터 10월까지가 북한의 식량위기가 국제기구로부터 굉장히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기는 놓쳤지만 비료, 그다음에 식량 지원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후보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백신은 북한도 필요할 겁니다만은 그건 북한이 먼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백신 수급의 안정화가 있어야 국민들께서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침 오늘이든가요? 우리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오늘입니다. 평화의사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쌀과 비료는 이런 관계가 있죠. 쌀은 올해의 곡식이고 비료는 내년의 곡식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님, 그 이낙연에게는 뭐 한간에 후관과 후견은 있는데 발관과 견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큰 소리 치거나 미리 말하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렇게 비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친 게 진짜라면 제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대체로 제가 말이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변명 겸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와 최종윤 의원 간의 상호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더민초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나도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질문이 있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4일 만에 총 2,000여 건 정도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낙연 후보님에게 질문이 들어온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자, 후보님, 그 탄소 중립을 천명한 상황에서 세계 2, 3, 6위 태안 당진 영흥 규모의 제2, 3, 6위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여전히 아무런 제재 없이 가동 중입니다. 국내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보이는 석탄 화력 발전을 전면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중단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충남 서해안 쪽의 사정인 것 같지요. 우선은 차기 정부 임기 내 전면 폐지가 가능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후 석탄 화력 발전, 탄소 배출이 좀 심한 곳은 없애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요. 그 경우에도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에서 이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미리 갖추도록 한다든가 그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대안을 준비한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어느 지역도 어느 노동자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당진 태안이 쪽은 최근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계획 단계에서 바꿔서 LNG 발전소로 이렇게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